그다음 2006년도 판례 고소인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미 국가 사법권에 이런 저해될 위험도 발생했고 이렇게 한기 때문에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유죄가 됐던 사안이죠. 일단 접수하면 끝난다. 반대로 그 고소장을 저기 했더라도 그 현장에서 경찰한테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그 경찰 관서로 돌아가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까지 그걸 만약 취하를 했으면은 그때는 취하가 인정 또 되는 또 그런 판례도 있었죠.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연결해서 28번 형사소송법. 이제 드디어 이제 형사소송법이네요. 총 40문제 중에 27번까지가 형법이었고 28번부터가 이제 28번부터가 이제 형사소송법이네요. 그러니까 27문제가 형법, 13문제가 형사소송법인가 봅니다. 형사소송법도 당연히 경찰 시험이기 때문에 그 공판 이후에 그 뭐 항소, 재심 이런 것들은 그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까지만이죠. 수사해서 증거물 갖추어가지고 검찰에 넘기면 땡이죠. 뭐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그만입니다. 거기까지 경찰이 할 역할은 그 시험 범위도 형사소송법은 거기까지만. 그래서 형법은 전범이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수를 많이 할당을 한 것 같아요. 자, 형사소송법 13문제 풀어볼게요. 197조에 이거 일반적 수사 준칙, 경찰 공무원이니까 이런 수사 준칙도 나오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건 기록 등본 송금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겠죠. 검찰이 경찰한테 하는 건데 법원이 이제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그 다음 검사고 검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그 밑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위에 1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렇게 등본을 해야 되고요. 그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게 7일 이내에 이 규정도 형사소송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검사한테 이렇게 송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 규칙이랑 그 다음에 그 이런 준칙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규정들이 자세하게 돼 있죠. 뭐 며칠 이내에 뭘 해야 되고 뭐 몇 시간 이내에 뭘 서류를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추가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맞는 거일 거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1번, 3번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될 때는 동일한 걸 하게 될 때는 사건을 송치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더 높으니까요. 네. 하고 이때 너넨 손 떼라 이거죠. 네. 이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뭐 만약에 이런 거를 답으로 바꿨으면 그냥 검사가 그냥 구두로도 그냥 손 떼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뭐인데 아마 그래도 서면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일반적 수사 준칙까지는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물론 구도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입법자 마음이죠. 네. 보류라고 치고 뭐 맞을걸요 아마. 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확실하게 틀린 게 있는지 찾아보면 되죠. 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 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경합에 따라 사건 송치를 요구받은 사건 경찰관 지체 없이 검사에 사건 송치해야 되며 뭐 이것까지는 맞겠죠. 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경찰 공무원 될 사람들 뽑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해서 알고 있으라고 문제를 이렇게 냈나 봐요. 네.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틀렸어요. 요것만 바꿔 쓴 거예요. 28번 197조 3에 가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뭐 검사가 뭐 이렇게 등본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런 거는 바꿔내도 유치하게 속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바꿔내죠. 네. 지체 없이 이렇게 송부하면 되고요. 동일한 범죄를 수사하게 될 때는 송치해서 요구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요구를 할 때 서면으로 할지 구두로 해도 되는지는 안 나와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형사소송 규칙이나 아니면 수사 준칙 이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형사소송 규칙까지는 공부한다 쳐도 뭐 수사 준칙 이런 거는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안 보니까 제가 경찰 될 건 아니니까요. 수사하게 된 때에는 요구할 수 있고 손 떼라 이거죠. 우리 검찰청에서 진행하겠다.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이렇게 송치해야 됩니다. 손 떼야죠. 검사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영장을 청구했다. 그때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를 없다라고 붙였습니다. 경찰 되실 분들은 알고 있으라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문제로 냈고
29번 피의자 신문. 옳은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 포기하고 만약 행하면 유죄 증거 쓸 수 있다는 것,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피의자 신문 하기 전에 이거 고지해줘야죠. 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경찰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게 낸 것 같아요. 당연히 옳죠. 네. 그럼 뭐 고지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답일 리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기억맞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적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그쵸? 네, 외국인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막 한국말 잘 못하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연령, 성별 국적등을 해서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게 틀렸네요.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다 비단 뭐 이거 형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중요하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네. 이거 구분하는 거는 뭐 전통적으로 너무 저기 한 겁니다. 니은 틀렸고, 오후 9시부터 6시까지 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야간 조사죠. 예. 야간에 하면 사람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에 막 잠도 안 재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쌍팔년도 시절에 저기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이렇게, 예, 구속영장 이게 금박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심야조사. 네. 맞죠, 뭐 이거. 기억 디귿이 맞네요. 기억 디귿이 맞고 니은은 틀렸으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고, 답이 1번인가 봅니다. 네. 니은은 틀렸나봐요. 그러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는 줘야 됩니다. 네, 동의받을 필요는 없어요. 피의자니까. 다만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녹화하려면 동의받아야 돼요. 참고인한테는. 참고인 싫다고 하면 동의 안 해주면 녹화 못합니다. 피의자는 무조건 녹화할 수 있어요. 알려만 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너 녹화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조사의 개시부터 전까지 전과정을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봉인해야죠. 서명 저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은 재생시켜서 보여줘야 됩니다. 네, 여기 요구가 없더라도 뭐 재생을 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요구가 없더라도 재생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요구를 하면 그때 재생해 주면 됩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경찰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죠. 네, 리을 틀렸고. 29번 진술 거부권 고지. 이거는 2차에서도, 예, 자동으로 외워지는 조문일 겁니다. 네, 2차 저기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알려줘야 됩니다. 네. 신문하는 경우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네. 피의자 연령 성별은 여기 2호에 있죠. 네. 그래서 뭐 외국인인 경우에 뭐 그 사장님 나빠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다음에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다만 미리 알려줘라. 네.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생해서 보여줘라 돼 있고, 그 다음에 30번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또는 이유를 기재한 후, 당연히 취지하고 이유는 당연히 기재해야 될 것이고, 네,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다시 청구할 수가 없는 건가, 뭐 이거를 저기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시 청구할 수 있죠. 체포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청구를 해야죠. 네. 뭐 증거가 없어가지고 풀어줬더라도 나중에 증거를 발견했으면 다시 체포영장 청구해가지고, 네, 저기 진행을 해야죠. 네. 그쵸?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는 겁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죠? 공소 제기는 공소 제기고, 검사가 공소 제기했으면 이제 공판이랑 이런 거에서 진행하겠죠. 재판이. 형사 재판 진행을 하면 되고, 이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신체적 자유를 구속해가지고 그 체포할 필요성이 없으면은 그때 내보내야죠. 네, 그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네.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 석방을 명하면 됩니다. 이 사람 내보내세요. 네, 이 사람 공소 제기됐는데요. 네, 근데 뭐 어쩌라고. 네, 공소 제기된 건 제기된 거고, 사람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네, 내보내라고 명하면 됩니다. 법원은. 그럼 밖으로 내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날짜 이제 통지 올 테니까 재판에 참석하면 되죠. 네, 맞는 거고. 3번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네, 영장에 의한 체포, 네, 200조의 2,